영화 투모로우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엄청난 재난 영화죠. 어떤 기후 과학자가 북극의 이상 조짐을 감지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컴퓨터 모델링으로 믿을 수 없는 파국을 예측하죠. 오늘은 현실에서 진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기후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북극의 미래와 폭풍 후의 미래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계산하고 있는 기후 과학자 장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어쩐지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제가 초대 손님들의 외모를 언급하진 않지만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기후 과학자 같으십니다, 선생님. 아, 예, 칭찬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약 8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올해 9월에 이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부임한 장원이라고 하고요. 외자 이름입니다.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장원. 네. 네, 예, 그래서 예. 기억하기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후 변화나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적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통계학자가 본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후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학 학술지만이 아니라 기후과학 학술제도 이제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기후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우, 저희도 그런 분들은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계셔가지고 저희도 모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미국에서 제가 선생님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저기셨던데요. 종신 교수직 이런 거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전 그래서 선생님 미국에서 평생 사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한국으로 오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아, 네. 한국이 좋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원까지 오신 거죠? 네. 좀 많이 멀지 않았나요? 저희가 손님들 오실 때마다 멀리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요, 뭐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요. 네. 이제 차를 타고 올까 하다가 이제 자가로 올까 하다가 근데 기후 방송인데 탄소를 이렇게 배출하면서 오는 건 너무 역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괜찮았어요. 운전도 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통계학 분야 교수로 하시다가 2022년 서울대학교로 옮기셨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모델링이 전공이신데 일관되게 기후 변화 관련된 연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이제 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계적 방법 연구는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컴퓨터 모델링이 전공 분야인데 주로 이제 하는 분야가 이제 기후 과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제가 석사 때는 금융공학을 공부했었어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아주 착한 학생이라서 선생님 따라서 네. 예, 했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기후 변화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금융공학하고 기후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사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금융공학을 또 어떻게 이제 스타일이 어떠냐면 어떤 수학 공식으로 만든 이제 컴퓨터 모형이 있고 네. 그 모형이 현실에 잘 적용되도록 통계적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통계적 방법이 많이 필요한 건데 네. 기후과학도 비슷해요. 지구물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아는 걸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대성해서 네.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면은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 같은 통계학자들이 이게 이제 현실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통계적인 이제 데이터랑 맞춰가지고요. 현실의 데이터랑 맞춰서. 그래서 이제 석사 때 공부한 거를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라서 이제 선택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물론 금융에 관한 연구도 아주 중요한 분야지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환경, 지구 그리고 이제 인류의 미래 이런 걸 연구하는 기후과학이 정말 좀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 넘게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이런 거 듣게 되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박사과정 때 기후 과학 쪽으로 하신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포닥이죠. 박사후 박사. 연구원 하실 때 발표한 논문이 폭풍우 예측이었는데요. 미국의 폭풍우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게 2017년 논문이었나요? 네, 그쯤 나온 거죠. 그럼 예. 지금 2024년인데 선생님 예측하신 게 잘 맞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논문은 이제 한 90년 뒤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7년 기간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짧긴 아직 한데요. 짧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인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곁다리로 나온 결과가 이게 있는데 결과가 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많이 가물어질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원래 이제 먼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얘기였는데. 그 논문 나오고 좀 지나면서부터 혹시 뉴스 많이 보셨어요? 진짜 가물어지고 막 온갖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이변이 생기고 생기고 재산 피해, 막 그런 인명 피해가 막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후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실제 기후가 변하는 게 좀 빠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있거든요. 기후 변화 관련은 다 이제 거짓말이다.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 네. 이제 과장한다. 기후 과학자들이 침소봉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들 많은 일들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예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90년을 내다보고 논문을 쓰셨던 건데 네. 지금 한 7년인데 2017년 발표하고 18년, 19년 가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현상이 캘리포니아 쪽에선 빨리 왔다는 거죠. 가뭄이. 그런 느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마음 편하게 들었는데 그래요. 2017년에 폭풍우 예측했던 그 논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름 이제 폭풍우가 대체로 크기는 더 작아지지만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강하고 국지성으로 변할 거라는 이제 예측인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폭풍우의 빈도나 개개 폭풍우의 지속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왜 제가 빈도랑 뭐 크기, 지속 시간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 기후과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 기후 시스템에서 이제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면 총 강수량은 1%에서 2% 정도 올라요. 대기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단위 시간당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강수의 세기죠. 그거는 1도가 올라갈 때 6에서 7% 정도 올라갑니다. 더 빨리 올라가요. 상당히 빨리 올라가죠. 그죠? 저도 이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행으로 비유하면 내가 이제 여행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총 예산은 이제 한 1에서 2%밖에 안 올랐는데 물가가 다 올라갔고 여행 이렇게 하면서 쓰는 모든 경비는 한 6에서 7%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쏙 되네요. 돈 얘기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행을 좀 덜 가든지, 그죠? 덜 자주 가든지, 한 번 여행 갈 때 여행 규모를 줄이든지, 그죠? 아니면은 여행을 좀 짧게 다녀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제 비도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어느 게 이 세 가지 중에 그죠? 빈도, 크기, 지속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이제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였는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5부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원 선생님 정말 아까 우리가 4부에서 저한테 약간 떨리는 퀴즈처럼 여쭤보셔서 얼른 끝냈습니다. 제가. 지구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강수량이 1에서 2%가 늘어난다. 그런데 단위 시간당 면적당 강수량은 6에서 7%가 올라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비유한 것도 있었지만 좀 이제 빈도나 크기 혹은 지속 시간, 그죠? 폭풍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줄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시카고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아르곤 국립연구소 대기과학팀하고 그때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규모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전체를 고해상도로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이라서 나오는 결과가 어마어마무시한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실제 데이터에도 이제 적용을 한 결과 저희가 찾은 것은 이제 빈도와 크기, 지속 시간 중에서 크기가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둘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가 왜 귀에 꽂히냐면요. 선생님 저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귀에 꽂히냐면 지난 여름 내내 우리 날씨 얘기할 때 국지성호우. 그렇죠. 예. 같은 동네인데 옆에선 비가 오고 여기선 안 오고 국지성호우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좀 그 얘기네요.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상황이. 네. 그 강수량이 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러면 네, 옆 동네에서 홍수가 나고 이쪽은 가뭄이 나고 하는 게 그게 더 심해지는 점점 거죠. 심해지는 그렇네요. 그래서 집중호우 때문에 비 조금 오네 하는 거 조심하라고 기상청 분들이 그러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카고 대학에서 미국 폭풍우를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작지만 강력한 폭풍이 여기저기 많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2017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90년 후를 내다보고 하셨지만 지금의 미국 폭풍우 양상은 선생님이 예측한 게 지금 또 빨리 일어나고 있나요? 그거는 되나요? 아직 그렇게 이제 보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90년 더 필요해요. 뒤니까 아직 네. 이제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사실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강수 연구보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아직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흥미롭게 너무 재밌어서 기후과학 재밌어요 하시는데 저는 결과를 들으면서 좀 떨리네요. 이것도 그러면 예측하신 것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신시내티 대학 교수로 이제 가셨습니다. 여기서 종신 교수직을 받으신 거죠? 네. 지금 어려운 건데 북극과 남극에 대한 논문으로 네이처 계열지와 미국 수리통계학회지 이런 데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북극과 남극은 저희도 얘기를 이것저것 들은 게 있어요. 북극의 얼음은 우리나라 겨울에도 영향을 주고 남극 얼음은 해수면 상승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데 요거 그때 연구하시면서 이 논문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북극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네, 북극. 북극은 이제 그린랜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린랜드 이제 얼어 있죠. 거기 얼음도 녹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게 사실 제가 박사과정 때 거기에 대해서 쓴 논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북극해 바다. 북극해. 그죠? 이제 북극 이제 극점 주변은 바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얼음이 이렇게 덮여 있다가 여름이 되면 뭐 녹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해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쓴 거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거는 조금 무섭긴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에서 2.5도 정도만 상승을 해도 북극해 9월에 얼음이 이제 다 없어진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 인류 상황을 보면 2도 이하로 통제하는 게 좀 많이 지금 그렇죠. 1.5도 가까이 갔죠. 이미 지금. 1.5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의 9월 얼음이 사라질 확률이 이제 좀 높지 않나. 이제 22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면 그런 그게 이제 연구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한 10년, 10년? 그때 한 20년이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두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너무. 그런데 선생님 계속 그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나타났다 하셔서 이게 뭐 사실 북극의 변화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제 기후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나온 결과에 바탕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20년, 10에서 20년. 근데 그만큼 지구 평균 기온이 더 상승하지 않도록 막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남극은요, 선생님? 그래서 남극 관련해서는 남극이 이제 서반부랑 동반부가 있는데요. 서반부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남극을 크게 서반부랑 동반부로 보면
이제 세종기지가 서반부에 있어요. 아, 우리나라 세종기지가요? 네, 세종기지가요. 네. 그리고 장보고 과학기지는 동반부 남쪽 끝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하면 혹시나 그 두 기지의 위치를 아시면 약간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동반부는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게 얼음들이 다 대륙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서반부는 사실은 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바다에 이렇게 담겨 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바다에 담겨 있으면서 이제 작은 섬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남극 서반부의 해안선이 다 실제 땅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얼음의 이 가장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 사이사이를 얼음이 메꿔주고 있는 건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겠어요? 이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 해수에 이렇게 풍덩 담겨 있는 건데, 그죠? 해수 온도는 올라가죠. 해수 바다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열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남극 서반부가 사실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랑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해서 예측을 해보면 이제 남극의 서반부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적게는 50cm, 많게는 1.5m까지도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요. 예.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태평하네요. 전 세계가. 만약에 이게 1.5m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가에 있는 많은 대도시들이 지금 물에 잠겨버릴 텐데요. 9월이 돼도 아까 얼음이 없어진다. 9월 없을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에서 2.5도 상승을 하면 안 올라가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당황할 게 아니라 붙잡아야 돼요. 상승 온도를. 9월에 북극이 얼음이 없다면 그때 지구가 받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겨울에도 훨씬 얼음이 적어지니까. 그죠? 네. 그러다 더 진행되면 이제 진짜 얼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극의 찬 공기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이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붕괴하는 이제 현상이 사실 최근에도 잦아지고 있거든요. 알죠? 폴라 벌텍스 이런 얘기 가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는 거고, 혹시 이제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북극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제트 기류가 있는데 이게 북극의 찬 공기를 이렇게 그 북극 지역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트 기류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북극과 다른 지역의 온도 차가 이렇게 심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도 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제트 기류는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북극의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 찬 공기는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제 결과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겪는 것처럼 이제 북극의 날씨를 한국 같은 이 중위도에서도 체험해보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왜 북극의 이렇게 왜 이렇게 기단이 이렇게 뭐 넓어져서 이런 얘기 가끔 여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심해질 거고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사실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북극의 바다에는 이제 바다에만 얼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린랜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 주변 육지적 얼음도 이제 더 빨리 녹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대서양을 순환하는 해류라든지 이런 다른 현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 해류가 영향을 받으면 또 유럽의 기후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다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많은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 추운 지역이 따뜻해지면 우리는 더 더워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북극에 가둬두었던 찬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한파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사실 가끔 겪고 있어요. 그래요. 가끔 겪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이것도 재난 영화에서만 나오던 얘기인데 녹게 되면은 그게 해류로 돌면서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던 전 세계 해류에 다 영향을 끼치면서 대륙에
날씨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때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막 무슨 영구 동토층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가 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사실 모르겠는데 메탄 같은 경우는 메탄이 이제 저장돼 있는 건 확실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기후과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거기서 나온 메탄이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줄지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이제 그쵸. 문제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온실가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아직 그게 메인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지 다수로는 아니고요 아직은 네.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뭐 다수로는 모른다죠 아직 아하, 그 파트는, 아직 모른다. 그 파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혹시라도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괜히 두려움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연구된 결과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도 절대로 넘겨짚지 않고 말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 북극 증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북극은 2, 3도 더 빠르게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양의 피드백이라는 게 이제 기후 과학에 있어요. 양의 피드백. 예, 포지티브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 북극 해나 이제 그린란드인 얼음이 녹잖아요. 네. 그 얼음이 녹으면 그게 또 북극의 온도를 더 쉽게 올라가게 다시 만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얼음이 녹고 이런.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루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북극 증폭의 이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북극해 이렇게 이제 얼음이 거대한 반사판, 네. 혹은 덮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 얼음은 하얗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빛이 오면 바로 반사를 하겠죠. 고등학교 때 왜 보면 알베도 이런 얘기 배우죠. 왜 반사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이제 얼음은 이제 알베도 굉장히 높은 건데 걔가 사라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빛을 반사할 데가 없어지고 색깔이 어두운 바다가 더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덮개 역할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수증기도 많이 안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당연히 그 얼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런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더 이제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하. 네. 그래요. 여기 지금 5787님이 장원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 몸 체온 1도를 올리면 암세포가 줄어든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비교하면은 맞겠네요. 지구를 식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온도 올라가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네요. 북극 증폭이라는 설명을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쉽게 해주셨는데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북극이 지금.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예. 네, 선생님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연구가 정말 재밌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혹시 그런 감정 안 드세요? 아,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나? 이렇게 혹시 가다가 큰 재난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뭐 좌절이 되거나 우울감이 들거나 그럴 때는 혹시 없었나요? 공포가 생기거나. 박사 과정 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미래가 걱정되고 네. 매일 데이터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저는 인류를 믿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낙천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웃으시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시는데 인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낼 거다. 예, 인류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했잖아요. 이때까지도. 그죠? 네. 세계 제2차 대전이라든지. 그죠? 다 처음에는 다 미적거리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좀 더 가시화되고 심각해지면 이제 대응의 수위를 점점 높일 거예요, 사회도. 제가 처음 이 연구 시작할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 기후 연구 한다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특히 한국
계신 분들 뭐 그런 걸 연구하냐. 아, 어떡하려고. 뭐 이렇게 뭐 아니 이제 뭐 아니 이게 흥미롭지가 않다 전혀. 그래서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짧게는 20년 뒤에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누가 20년 뒤를 신경 쓰는데 한국의 한 해 한 해가 바뀌어서 이해를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이해를 100%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분들이 네.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 야 진짜 기후 변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 같다. 장원 선생님 선구적인 연구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그 연구 주제를 그때 그렇게 골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계속 이제 인식이 바뀌고 하다 보면 대응의 수위도 더 높아질 거고. 우리가 지금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뭐 그죠? 전기 자동차 다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사회가 받아들여서 이제 사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꿔서 대응을 하는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류가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또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죠. 정말 에어컨 때문에 오존층 뚫린다고 난리 쳤는데 막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떤 연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계시면서.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무리해서 제출한 논문은 아까 말한 이제 해류순환하고 좀 이제 관련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라는 게 있어요. AMOC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열대 지역에 있는 이제 해수가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염도는 올라가고 온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물이 무거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린랜드 근처로 가면 이제 팍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게 가라앉아서 심해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요. 아하. 남쪽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적도나 남쪽 부근에서 남쪽 지역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솟아오고.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대서양 전체를 아우르는 큰 해류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들으니까 너무 바닷물을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바닷물이 자기가 혼자 대서양 그 전체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는 건데 그린랜드나 이런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이 연해지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알죠 이런 거? 엄청 잘하시네요. 그거 요리할 때 그래요. 물 많이 넣으면 짠맛이 없어져요. 그렇군요. 역시 요리도 원래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 해류가 이제 느려져서 이게 이제 근데 재밌는 게 이 과학계에 지금 이제 정설이 미래에는 확실히 이게 느려질 것이다. 네. 이거 여기에는 뭐 이제 이론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재밌게도 지난 20세기와 21세기,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간을 봤을 때는 어떠냐? 그동안은 그럼 이게 느려졌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후 이제 연구랑 좀 반대죠. 이제 보통은 현재 이제까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이런 건데,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는 다들 확실히 이건 느려질 거야. 근데 그럼 지난 한 세기 동안은 느려졌냐? 그거는 이제 논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논문은 그게 이제 느려졌다고 하고 어떤 논문은 안 느려졌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 논란을 조금 이제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바람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결국은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냐면 기후를 연구할 때는 항상 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때문에 일어나는 시그널이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장기적인 시그널인데 그걸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계절성이 있죠. 그죠? 계절에 따라서 온도나 이런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자연에는 또 그거 말고도 좀 장기적인 이제 트렌드들이 있어요. 뭐 3에서 5년 정도 사이클로 이렇게 스스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노이즈들 때문에 딱 기후 변화 시그널을 밝혀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류 문제가 그게 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취한 접근법은 이제 요즘 말하는 왜 흔히 말하는 AI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 있잖아요.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신시애티에서 마지막으로 지도했던 게 박사과정 학생하고 같이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이제 이런 노이즈들을 다 노이즈 효과를 다 제거하고 그 이제 기후 변화 시그널만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건가요? 네, 해봤어요. 네. 이미 결과는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난 세기에도 느려지고 있었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느려질 거고 그건 또 엄청난 기후에 영향을 줄 거고 바다 해양 생태계나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저희 선생님 얘기 너무 재밌는데 3분밖에 안 남아서 선생님 꼭 다시 나오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농업생물환경통계학회 부편집장을 맡고 계세요. 우리 안 그래도 시작할 때 남태령 농민들 시위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농업생물환경통계학이 뭐고 어떻게 기후와 연관되는지는 다음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겁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왜 이런 제가 시중에 돈을 얘기들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변화가 2도씨 이상이 넘어가면 뭐 돌이킬 수가 없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도씨 올라가는 것보다 2도씨 올라가는 게 3도씨 올라가는 것보다 낫고 3도씨 올라가는 게 4도씨 올라가는 것보다 낫고 그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더 이렇게 이제 다 베네핏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막으면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기후 같은 좋은 프로그램 들으면서 이제 정보도 항상 잘 얻으시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를 이제 줄이는데 도움되는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 이 말씀도 크게 위로가 되네요. 3도 올라가는 것보다 2도 올라가는 게 낫지. 어쨌든 여기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야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기후위기 미래를 계산하고 있는 영화 속의 기후과학자 실제로 계십니다. 장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